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출이라고 말씀드리면 말씀만 들어도 덜컹 심장이 내려앉거나 또는 겁이 확 나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대출 사실은 안 받고 사는 게 좋죠. 그리고 대출도 결국 뭐 빚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대출이라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대출이라는 것을 마치 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 무섭죠. 산불, 또 화재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불에 대한 안전 교육들을 많이 받죠. 소방 점검도 매일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 편리함 때문이겠죠. 우리의 문명이 불과 함께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같습니다. 잘 이용하고 또 잘 알고 활용을 하면 매우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조금 잘못하거나 방심하거나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삶을 전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대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용과 시간이 더해져서 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동산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언제가 들어갈 타임이고 언제가 나올 타임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의 한 사이클을 도는데 시간을 줄여낼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용이죠. 설사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미 지어져 있는 물건들 또는 뭐 낡은 구축을 여러분들이 거래하신다고 한다면 중도금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신축 같은 경우에 특히 분양을 받아서 새롭게 들어가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하면 대출을 끼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체 자금이 다 묶일 필요는 없거든요. 보통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길게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들어가고 나머지 중도금을 보통 무이자로 신용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랬다가 잔금 처리할 때 그 중도금까지 전부 다 처리해버리는, 또는 전세를 활용해서 전세가 그 중도금 이상의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례들이 보편적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동산 쪽의 일을 10년 안팎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봤다, 안 해봤다 라는 것을 아는 최고의 척도가 바로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분이 부동산 초보다 또는 부동산 고수다 라는 것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대출 받는 거 싫어요, 나 그냥 아예 내 돈으로만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중 8구 부동산 초보이시고요. 중도금 정도만 활용하겠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 자본의 비율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의 중수 이상, 고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부채도 자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채도 자산이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해본다면 대부분 모든 부자분들은 또 많은 부채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채를 활용할 줄 안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라고 보시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부채라는 말은 왠지 부정적이죠. 거부감이 더 오는데, 이 대출이라는 걸 잘 활용해서 투자 자금을 늘려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대출이나 부채가 빚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부채가 삼성전자보단 작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대출이 왜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보통 이 대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월세를 받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던 하는 그 차익, 금액보다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이율이 무조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출 이자가 한 2.8% 정도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 달 이자로 따져봐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거보다 몇 배 이상 큰 수익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첫 강의 때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움직인다 했을 때, 2억으로 한 채를 살 수 있는다고 했을 때, 보통 대출이 한 60%만 나온다고 해도 두 채 하고도 돈이 남거든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투자비를 늘린다면 최대 3채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자 빼고 나서도 수익이 훨씬 더 커지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러면 두 채를 하게 되면 한 채 했을 때 시세 차익보다 2배가 되고요. 세 채를 투자했을 때는 한 채를 투자했을 때 시세 차익보다 3배의 투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채에서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쳤을 때,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 채를 한다고 치면 그 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 바퀴 굴러가는 걸 3년 동안에 3바퀴를 굴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3승씩 붙는 거죠. 3승. 그러니까 점점점 대출을 활용한 것과 활용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배로 벌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용이 정말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과 시간을 가지고서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각 집마다의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부동산들은 봄날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봄날에 편승해서 봄에 들어가서 여름에 나오는 전략,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내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언제 화재가 발생하느냐, 언제 대출로 문제가 발생하느냐, 확실하지 않은 물건에 투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물건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출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자본을 최대한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본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매도 타임, 또는 월세를 맞추는 타임, 또는 전세를 맞추는 타임,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고 들어갈 텐데, 그 전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임대가 나가지 않거나 매매가 되지 않거나 전세가 들어오지 않거나 했을 때에 발생하는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출은 화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자리,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물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호실 등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현재 저희 채널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실률이 얼마큼 발생할 것이냐, 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수요들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배후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또 현재 여기에 들어올 지하철이라든지 들어올 산업단지라든지 들어올 학교라든지 들어올 쇼핑몰이 현재 논의 중인 거냐, 아니면 이미 건설 단계에 들어섰느냐, 또 이게 얼마큼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갔을 때 정말 확실한 자리라고 한다면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정말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금액을 달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들을 잘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탄탄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탄탄해야 될 거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매월 내는 그런 공과금들, 또 핸드폰 요금들, 이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용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신용카드 잘 사용하셔서 신용카드를 일부러라도 사용하셔야 돼요. 은행권 신용카드들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을 사용하시고, 쓰는 돈들을 다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매월 결제를 칼같이만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용을 잘 관리할 수 있고요. 그 잘 관리한 신용을 가지고서 은행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활용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을 통한 수익의 시간들을 잘 줄여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또 대출을 해주고 하는 연령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아무리 많이 하신다고 해도 한 30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0년 동안에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원대한이었습니다.